안녕하세요. 이번 2021년 국가직 7급 일반행정 직렬에 합격한 박은한이라고 합니다. 주변에 핸드폰 같은 이런 유혹거리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쉬는 시간에 그런 핸드폰을 보면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리기도 해서 이러한 유혹거리를 이기기 힘들어서 주변 관련 독서실을 알아보던 중에 0823 클래스라는 게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싸고 그리고 벌점 관리도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시설도 괜찮은 것 같아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늦잠을 줄이게 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늦잠을 자게 되면 담당 관리 선생님께서 그 문자나 전화를 주시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더 늦잠을 자지 않게 됐고, 그리고 늦잠을 잘 때마다 이제 벌점이 부과가 되는데 이제 벌점이 20점 넘어가면 퇴실이니까 내가 혼자서도 공부를 못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여기서도 벌점 받아서 퇴실 당하면 나는 합격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퇴실만 당하지 말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니다 보니까 늦잠도 줄어들게 되고 그게 습관으로 굳어져서 좀 올바른 공부 습관을 들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습 환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조용한 분위기에서 공부를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출입 통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루에 화장실을 갈 때 이제 2번밖에 출입할 수 없고 밖으로, 그리고 다시 들어올 때도 휴게실에서 책을 가지고 나가서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출입을 통제해줘서 그 교실 시간 중에는 온전히 조용한 환경에서 공부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백색 소음도 계속 틀어주다 보니까 펜을 떨어뜨리는 소리라든지 책장을 넘기는 소리,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처럼 합격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이런 공부 습관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혼자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으신 분들, 이런 주변의 유혹거리 때문에 자기 주도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으신 분들이 활용하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언어 논리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인강으로 문제 유형과 그 유형별 풀이 접근 방법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는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강 같은 경우에는 그 피셋의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는데 되게 수험생 입장에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알려주셔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언어 논리에 어떠한 문제 유형이 있는지, 그리고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다 정립을 한 다음에 기출문제 연습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7급에 첫 도입된 해다 보니까 7급 기출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기존에 있던 5급 공채 기출문제를 풀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언어 논리 같은 경우에는 전략을 잘 세워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25문제를 다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문제를 푸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가 내용일치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전부 다 꼼꼼하게 읽어야 되지만 논지 찾기나 아니면 논지 강화 약화 그런 유형에서는 빠르게 그 글의 요지만 찾아도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유형별로 풀이 전략을 다르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번부터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저는 기출 분석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에 강하고 어떤 부분에 약하구나 이것을 파악을 한 다음에 시간이 적게 걸리는 유형이나 제가 좀 강점이 있는 유형을 먼저 푼 다음에 그 남는 시간에 좀 어려운 유형이나 제가 좀 부족한 유형을 푸는 순서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료 해석 같은 경우는 일단 선생님의 개념 강의를 듣고 공부했었습니다. 시간 선생님의 강의는 곱셈은 대소 비교법이라든지 아니면 가중평균 같은 유용한 툴 같은 것을 많이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되게 유용하게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과목과 동일하게 5급 공채 기출로 준비를 했었고, 그 자료 해석이라는 과목이 되게 계산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표나 그래프를 빠르게 해석하는 능력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계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시중에 있는 라는 그런 계산 연습 교재를 사서 매일매일 아침에 자리에 앉으면 30분 동안 계산 훈련을 하는 연습을 했었습니다. 꾸준히 하니까 나중에 계산이 되게 빠르게 돼서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었고, 그리고 표나 그래프를 빠르게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한데 문제를 풀 때 그냥 생각 없이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표는 어떠한 부분부터 읽는 게 좋은지, 이러한 유형에서는 그래프를 어떻게 읽는 게 더 효율적인지 계속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었던 것 같습니다. 기출 문제 분석을 하다 보면 사실 이런 PSAT에서 요구하는 사고 능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대소 비교하기, 평균을 이용하는 문제에서는 편차 이용하기, 예시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한정된 중점 개념에 맞춰서 계속 연습을 하다 보면 되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 판단도 저는 기에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기출 문제를 풀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는 되게 설명이 일단 자세해서 좋았고, 특히 교재가 혼자 독학하기에 최적화된 교재라서 그 부분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상황 판단은 제가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었던 과목인데, 특히 뭐 퀴즈형 문제나 퍼즐형 문제는 사실 공부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제가 시험장에 가서 잘 풀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좀 그나마 자신 있는 과목인 언어 논리와 자료 해석을 전력 과목으로 삼고, 상황 판단은 방어 과목으로 삼아서 최대한 대비할 수 있는 부분만 대비해서 가야겠다라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상황 판단 문제 유형에서 법조문 유형이나 아니면 단순 계산 유형 같은 경우는 충분히 어느 정도 문제가 정형화돼 있어서 기출 분석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비를 해가서 제가 대비하는 유형을 빠르게 풀고, 나머지 유형은 시간 안에 최대한 한번 풀어보는 그런 전략을 세웠고, 나름 좋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피셋은 원래 이제 7급 공채는 없었고, 예전부터 계속 5급 공채 1차 시험에서만 이제 보던 시험이었습니다. 이게 피셋이 이제 공직 적성 시험이라고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지, 적성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어진 줄글을 빠르게 읽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이런 표나 그래프를 빠르게 해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빠르게 찾을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중점으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헌법 공부법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단 인강으로 개념을 다진 다음에 기출 문제를 무한 해독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강의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사실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는 처음 접해보는 그런 과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해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념 강의를 빠르게 2번 듣는 방식으로 하니까 두 번째 강의를 들을 때는 더 이해도 잘 되고 좀 체계적으로 머릿속에 정리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법을 접해보신 분들은 너무 이해가 안 되거나 진도가 안 나간다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이해가 안 돼도 일단 쭉 들은 다음에 다시 강의를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2번 빠르게 듣는 방법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강의를 2번 들은 이후에는 선생님의 기출 문제 강의를 듣고 기출 문제집으로 단권화를 한 다음에 계속 무한해독했던 것 같습니다. 기출 분석을 할 때는 저는 선지 단위로 체크를 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내가 이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선지를 읽고 3초 만에 정오 판단이 안 되거나 아니면 관련 판례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모르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다 체크를 한 다음에 그 체크를 한 선지들만 다시 보는 식으로 기출 회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 과목에서는 최신 판례가 되게 중요한데, 시험 직전에 선생님과 선생님의 최신 판례 강의를 통해서 공부를 하고 계속 시험 직전까지 복습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법도 헌법과 마찬가지로 인강으로 개념을 다지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해독한 다음에 마지막에는 기본서로 단권화를 해서 무한 해독하였습니다. 개념 강의는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선생님의 강의를 선택한 이유는 그 출간한 책 중에서 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너무 저는 좋아 보여서 그 책을 활용하기 위해서 강의를 계속 들었는데, 공부법에 관한 내용도 강의 도중에 많이 해주시고 좀 암기하는 방법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알려주셔서 어떤 문제가 시험에 나올지 짚어주시는데 그게 되게 적중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헌법과 마찬가지로 좀 이해가 힘들었기 때문에 저는 강의를 빠르게 2번 듣는 방식으로 인강을 들었습니다. 전체 내용을 2번 들은 다음에 저희 선생님의 기출 문제집을 2회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행정법은 총론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내용이 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 기출문제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이 나올 때도 있고, 헌법과 다르게 좀 기본서에서 다 출제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한 기본서에 단권화를 해서 마지막에는 그것만 읽으면서 무한 회독을 하였습니다. 행정학도 워낙 처음에 내용이 생소하기도 하고 워낙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한 번에 다 이해하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빠르게 강의를 전체 내용을 2번 듣는 식으로 강의를 들었고, 강의를 들은 후에는 기출 문제집을 2번 정도 회독을 한 것 같습니다. 인강은 선생님의 강의를 활용을 했고, 강의도 물론 좋았지만 교재가 워낙 가독성이 좋게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할 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학을 기출문제보다는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하였는데, 사실 행정학이 양이 방대하다 보니까 요약서나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요약서는 활용만 하고 마지막 단권화를 해서 회독을 하는 것은 기본서를 활용하였습니다. 7급 행정학 같은 경우에는 심화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되게 지엽적인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서를 통해서 대비를 해야지만 저는 대비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험 직전까지 계속 기본서를 회독하였고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경제학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저만의 단거나 노트를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그걸로 무한 회독을 하였는데 너무 기본서가 방대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문제도 많은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공부가 좀 된 상태에서는 계산 문제보다는 그런 말 문제 중에서 좀 헷갈릴 만한 것들을 따로 제가 선별을 해서 단거나 노트에 쭉 정리를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되게 많은 시간이 들었는데 오히려 마지막에는 그 노트를 보는 것만으로도 빠지는 부분 없이 1회독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중과 저는 오히려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경제학도 다른 과목과 마찬가지로 인강을 듣고 기출 문제를 풀었었는데 다른 과목과 다르게 경제학은 강의를 연속으로 2번에서 듣는 게 아니라 먼저 강의를 빠르게 한 번 들은 다음에 그다음에 기출 문제를 한 번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다시 들은 방식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학은 다른 과목과 다르게 기본서의 내용도 물론 이해 잘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이해가 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경제학의 내용이 좀 어려워서 한 번에 이해가 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되게 전공자임에도 불구하고 공부할 때 어려움을 많이 느꼈는데 강의를 빠르게 들은 다음에 기출문제를 혼자 한번 강의를 들으면서 쭉 풀어보고 그 다음에 다시 개념 강의를 처음부터 들으니까 이해도 훨씬 더 깊이 있게 되는 것 같고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국가직 7급 면접은 총 40분으로 이루어지는데 개인 PT 발표 15분, 그 다음에 상황형 경험형 과제 25분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먼저 제가 면접을 준비하는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면접도 강의를 활용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때 PT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었는데 PT 선생님의 강의를 선택한 이유가 강의를 결제했을 때 제공되는 그 자료가 너무 퀄리티가 좋고 방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료가 좋아서 저는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선배분들이 겪었던 면접 수기라든지 다른 수강생들은 어떻게 같은 문제를 풀더라도 되게 다양한 답변이 나오는데 다른 수강생들은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그것을 다 보고 이제 저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슬럼프 같은 게 올 때도 있었는데 그럴 때 선생님이 푸근한 엄마 같은 느낌으로 편하게 말하게 도와주셔서 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는지 편하게 말할 수 있었고 올해 꼭 합격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동기부여를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공부하면서 많이 힘드신 순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부할 때 하루하루가 되게 힘들었었고 또 주변 친구들도 하나둘씩 다 취직을 해가는 것을 보고 있으면 나 혼자 뭔가 뒤처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 저도 공부하면서 내가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달려가고 있는 그런 기분을 많이 들었는데 수험생 분들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루하루 오늘은 어떤 공부를 해야지 그런 생각만 하면서 알차게 보낸다면 그러한 나날들이 모여서 합격이라는 결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들 고생 많으실 텐데 꼭 다들 공부 열심히 하셔서 합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화이팅입니다.